그렇게 제가 보입니다. 지금 기소된 공소 사실이 500억 원대 조세 포탈이고 100억 원대 업무상 배임이라 그러면 사실은 이게 예전에 서울중앙지법 같은 우리나라 가장 큰 사건을 두는 경제조사사건 다루지 않습니까? 네. 전국에서. 이런 법원에서도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빅 사건입니다. 근데 저런 정도라면 집행유예는 거의 상상을 못하고 과연 실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벌금이 500억 원씩 나오는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는 게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500억 원씩 벌금을 내야 될 사람이 집행유예라는 것은 사실은 죄가 되지만 네. 정상이 딱한 사정이 많고 처벌 가치가 높지 않아서 그냥 사회에 다시 돌려보내서 재생하게 하자 하는 것이 집행유예인데 아니 뭐 저렇게 500억 원 탈세를 하고 어마어마한 특가법에 걸린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는다. 집행유예 3년 5년이면 사실은 법정 한도를 꽉 채운 막바지에 걸린 거거든요. 네. 저런 사건은 제가 과거에 재판할 때도 저런 정도 규모의 사건은 집행유예는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08년 1심 선고 공판은 당시 이재강 부장 네, 판사가 내린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2심 판결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대로 허재호 전 회장이 황제 노역, 그 유명한 황제 노역을 하게 됐는데 이 황제 노역을 기록을 세운 거죠. 일당 5억 원짜리인데 이게 과거 사례들을 보면 당시 선고 받을 때 기준으로 보면 이재현 CJ 회장이 260억 벌금에 일당 1억 원짜리 일당 1억 원으로 환산해서 260일 노역형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손길승 SK 명예회장도 일당 1억.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3억. 그다음에 박용성 두산중공 회장은 일당 1,000만 원. 일당 500만 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억 1,000만 원. 일당이.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허재호 전 회장이 이건희 회장보다 한 5배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 판단을 한 거네요. 판사가. 글쎄요. 제가 지금 봐서는 사실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벌금의 환영 유치라는 것은 사실 무슨 그 사람의 값을 매긴 것은 아니고 벌금이 거액이 나오니까 일반 잡범들은 벌금을 못 내면 그냥 몸으로 대신해서 노역을 시켜서 벌금을 뭐 가족들이 내든지 해서 압박을 하는 수단인데 이 그동안의 큰 경제사범 재계 인사들은 사실은 저 벌금을 하게 되면 거의 몸으로 떼어서 안 낸다는 것은 상상을 안 하고 저 사람들은 되게 큰 재산범 경제사범들은 다 내는 게 다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판결 형식상 만약에 안 낼 때 가상해서 얼마로 하면 좋겠냐 하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많다 적다 의미를 안 뒀는데 그렇죠.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재미나게도 이런 회장 이런 분들이 뭐 260일, 400일 뭐 하루 더 깎자고 이건희 회장이 뭐 1,000일 동안 노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때문에 사실은 이걸 구형하시는 저 검찰에 계셨던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 당연히 낼 걸 전제로 하고 형식상 이렇다고 표현만 한 거지. 환영 조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년입니다. 365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돈을 이렇게 나누면 최소한 3년 동안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소위 이제 재산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앞에 좀 지나갔지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향판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의 재벌 대기업들 회장, 사장 이런 사람들한테 내린 판결 보십시오. 다 집행유예 다 징역 3년입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징역 3년이라야 집행유예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도매금처럼 다 집행유예 3년이에요. 징역 3년이에요. 그리고 집행유예 붙여져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향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법부가 과연 그동안에 재벌이나 대기업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